저의 강의가 올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그리고 가정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서로 웃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웃음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첨단에 있는 남부대학교 무도경영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 전공은 체육학인데 여러분 제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네, 웃음박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무술하고 웃음하고 색깔이 어떻습니까?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리액션이 좋으십니다. 네, 아주 전혀 다르죠?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무술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격과 방어를 하는 기술입니다. 더 정밀하게 말씀드린다면 정확히 살상을 하는 기술입니다. 원시 시대부터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공격을 하는 그런 기술이죠. 근데 웃음은 뭐냐면은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나오는 감정적 행위입니다. 전혀 다른 것들이 제 안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주먹을 딱 쳤을 때는 어떻습니까? 몸에서 벌떡 그런 기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본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먹을 쥐고 삽니다. 여러분 아침이면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많은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너무 많은 세상들의 감정적 흐름들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주먹을 쥐고 만든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두 손을 모아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 빨리 자리를 잡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이 전쟁 끝나고 나니까 대한민국 남성의 300만 명 정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쓰러진 초가집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자갈밭을 우리 어머니들은 한 손에 호미를 쥐고 그 땅을 긁어 파서 콩을 심고 팥을 심고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가진 것이라고는 두 손. 그래서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 세계 어머니 기도대회가 열렸는데 대한민국 아주 조그만 어머니가 나가서 1등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1등 했느냐? 다른 나라들은 기도를 하면은 전부 손을 붙여놓고 뭐라고 말만 하지. 우리 엄니들은 비벼버려요, 그냥. 이놈을 비벼버려요. 예. 자, 여러분. 두 손을 비비면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열이 생기죠. 좀 더 말씀드린다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전기가 발생하죠. 어렸을 때 책받침놀이라는 걸 많이 해봤습니다. 마찰을 하면 전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를 하실 때 빨리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라고 뭘 쓰셨냐면 물을 쓰셨습니다. 이분들은 과학을 안 배우셨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전기를 잘 탄다는 사실을 깨우치신 거예요. 여러분 맨손으로 전기를 잡는 게 전기가 잘 옵니까? 물 묻은 손으로 만지는 게 잘 옵니까? 물 묻은 손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를 할 때 먼저 머리에다가 촉촉 적셔놓고 비벼버려 그냥. 그러니까 기도가 한 방에 올라가는 거야. 1등 나버렸어요. 1등 나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식들 밥만 안 굶게 해주시고 학교라도 가게 해주라고 했더니 전 세계에서 최고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어머니들의 위대한 기도의 힘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100살 넘으신 어르신들, 이렇게 장수하는 어르신들
초청해서 하는 행사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는 거기 가서 가장 큰 걸 느꼈습니다. 장수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웃음이었습니다. 100살 넘으신 어르신하고요, 유치원생하고 둘이 앉혀놓으면 웃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순수해진다는 의미고, 또 웃음은 인간의 뇌를 가장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요, 건강하신 분일수록 또 장수하시는 분일수록 잘 웃습니다. 애기들하고 똑같이 웃어요. 그냥 막 박수를 치고 웃고 노래만 나오면 일어나서 막 춤을 추십니다. 어떤 어르신은요, 웃다가 틀니가 빠졌어요. 근데 틀니 놓고 그냥 박수를 치고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애기하고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너무 잘 웃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어째 이렇게 잘 웃으세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 너무 건강하십니다. 장수의 비결 자랑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를 드렸더니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사람아 나는 시방돈 날마다 쇠주도 한 잔씩 먹고 담배도 피고 그래야 그런지 우리 망구랑 웃고 산 게 건강이여. 망구 그러지? 이렇게 할머니가 그래요. 자, 남자가 장수하려면은 첫째 술 먹고 담배 펴도 무엇이 있어야 돼? 예, 마누라가 계셔야 됩니다. 할머니가 계셔야 등도 긁어주고 누룽지도 끓여주고 성질도 받아주고 둘이 웃고 살아. 근데 이쪽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너무너무 곱게 생기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어찌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아직도 소녀 같으시네. 그랬더니 입을 손으로 가리면서 아이고 이제 많이 늙어버렸지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어찌 이렇게 오래 사세요? 건강의 비결 자랑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마이크를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은 간단했어요. 아예 나는 우리 영감이 일찍 죽어버렸어. 신가인편에서 오래 사요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오래 사는 비결은 서방님이 일찍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신가인편에서 오래 살아요. 아, 이걸 보고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오래 살려면은 우리 각시를 오래 살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시려면요, 각시를 오래 살려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마다 일어나서 3번씩 절을 합니다. 각시님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절대 성질 건드리지 말고 항상 각시 보면 웃는 얼굴로 들어가고. 예, 이걸 습관하시면요, 여러분 웃음이 장수의 비결이고 웃음이 행복의 비결이다. 자, 그러면 우리 얼굴에는 행복의 지수를 올리는 꼬리가 2개가 있습니다. 자, 무슨 꼬리와 무슨 꼬리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위에는 눈꼬리, 아래는 입꼬리. 이 두 꼬리가 가까워지면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두 꼬리가 멀어지면 불행지수가 올라간답니다. 가장 행복지수를 간단히 올릴 수 있는 방법 딱 3초면 끝납니다. 하나, 둘, 셋. 이걸 계속 들고 다니시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려면 숨을 잘 쉬셔야 된다. 그래서 배꼽 숨을 많이 쉬셔야 됩니다. 근데 배꼽 아래로 쉬는 숨이 있고 배꼽 위로 쉬는 숨이 있습니다. 배꼽 아래로 쉬는 숨은 많이 쉬면 쉴수록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불행해집니다. 무슨 숨일까요? 어머니들이 뭐가 안 될 때 자주 쉬는 숨입니다. 한숨 3번만 쉬면 나가던 놈도 죽어요. 아파트 재개발하는 거 간단하다니까요. 동네 아줌마들 한 30명이 옥상에 올라가서 30분만 한숨 쉬어보면 그대로 주저앉아버려요. 간단합니다. 그만큼 한숨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어떤 힘?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힘. 자,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숨이 있습니다. 배꼽 위로 쉬는 숨입니다. 자,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웃숨. 웃숨. 자, 위로 쉬는 숨이다 해서 웃음이 변해서 웃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려면 두 꼬리를 가깝게 하시고 웃음을 많이 쉬시라. 자, 저를 한번 따라서 아침 운동 하신다 생각하고 가볍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두 꼬리를 가깝게.
자, 그러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하!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민족,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는 항상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요. 요즘에는 해외 저희 그 사업자들이나 교포들께서 초청을 해 주셔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 대단하게 부지런하십니다. 머리도 좋으십니다. 대단한 나라죠. 자, 우리 민족의 국시가 뭡니까? 홍익인간 제세이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리더들이시라면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시를 가지고 21세기를 읽어내는 힘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간은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성적 성향, 하나는 감성적 성향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성적 성향과 감성적 성향 중에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거는 이성적 영역이겠습니까? 감성적 영역이겠습니까? 네. 생각을 깊게 하면 복잡해집니다. 자, 이 홍익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감성적 영역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제세이화.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은 당연히 이성적 영역이 강하겠죠. 자, 그러면 20세기와 21세기 우리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20세기를 살아오셨고 또 21세기를 살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어렸을 때 20세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 또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 지식 위주의 삶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옛날 시골에서요, 공부 잘하는 사람 하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프랑카드 걸죠? 네. 자식이 7, 8, 9명 있어도 아버지가요, 큰아들이 공부 잘하면은요, 큰아들한테 올인합니다. 나머지 학교 안 보내요. 그래서 옛날에 누나들은 다 쑥 캐고, 나물 캐고 다녔습니다. 자식 안에 한 명한테 올인하는 거야. 그래서 그 형님이 잘 되면 동생들 서울로 올려보내서, 예, 공부도 시키고 했습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무슨 색이었습니까? 옛날에. 전부 흰색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냉장고는 흰색이에요. 그러면 냉장고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가서 문짝 열어보고 디자인 보고 머리를 냉동실에 넣어봐야 돼요. 아이고, 이놈이 제일 싫어. 그럼 이놈 사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동차 시운전을 해봐야 됩니다. 전부가 경험해보고 내 머릿속으로 넣었던 시대가 바로 20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20세기는 이성적 영역이 강한 시대겠습니까? 감성적 영역이 강한 시대입니다.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20세기는 이성적 영역이 강한 시대겠습니까? 감성적 영역이 강한 시대겠습니까? 그러죠. 2번 이상은 해봐야 이게 답이 나오네요. 여기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예. 이성적 영역이 강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30년 전에 우리 삶 속에 컴퓨터라고 하는 기기가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컴퓨터가 우리 삶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컴퓨터는요, 진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286, 386, 486, 586, 펜티엄, 윈도우 막 진화를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컴퓨터를 우리 몸에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컴퓨터를 넣어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 21세기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지식은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창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식이든지 갖다가 치고 검색창을 누르면 여러분이 평생 읽지도 못할 분량의 엄청난 지식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지식은 이제는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고 그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21세기는 공유의 시대가 된 것이죠. 또한 융합의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체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웃음을 강의하는 시대가 된 거죠. 융합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는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여러분 냉장고가 무슨 색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왜? 색깔이 다 다양합니다. 지금은 신기하게도 냉장고를 문 열어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냉장고를 사러 갔는데, 어머, 여보, 저거 봐. 우리 싱크대하고 색깔이 똑같네? 우리 벽지하고 어울리네? 저거 삽시다, 그래요. 디자인이죠. 디자인의 시대가 된 거죠. 지금 우리는요, 자동차 종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자동차가 있는데 어떤 자동차를 사느냐, 나하고 디자인이 맞는 거, 내가 멋지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사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지금은 모든 기업이든지 어떤 지자체든지 대표가 바뀌면 뭐가 바뀌느냐면 로고가 바뀝니다. 홈페이지가 리뉴얼됩니다. 디자인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21세기는 이성적 영역이 강한 시대가 됐겠습니까? 감성적 영역이 강한 시대가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성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감성의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21세기의 감성의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 사랑, 또 뭡니까? 감성, 여러 가지 리더십, 재미, 웃음 이런 것들이 키워드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21세기 경영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은 바로 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미. 펀 매니지먼트.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경영 방법 중에 하나가 펀 매니지먼트. 즐겁게 경영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삶의 의미가 결합됐을 때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키워드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재미. 재밌다. 재밌어.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빚내 갖고 해외여행 갑니다. 대출 받아 갖고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내복도 사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돈으로 학비를 보태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해외여행 갑니다. 얼마나 아버지 생각으로는 화가 납니까? 네가 인간이냐? 너를 키워주신 할머니야. 너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를 키워줬는데 할머니한테도 내복도 한 벌 사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도 하나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놈이 동남아 여행 가가지고 싹 써물고 왔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잔소리를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뭔 말이냐? 아빠도 가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네, 재미에다가 돈을 다 써버려. 아빠도 좀 재미있게 사세요. 제가 대한민국 아버지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재미있는 아버지가 되라. 안 그러면 옆집 아저씨하고 바꿔버릴 수도 있다. 재미있는 아버지로 바꿔버려요, 요즘에는. 여러분, 최근에 그 스카이 캐슬 드라마 보셨잖아요. 재미없는 아버지 방출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재미가 굉장히 중요한 경영의 키워드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근데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희는 19세기에 21세기를 읽어버렸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21세기가 올 줄 아시고 19세기에 재미라고 하는 키워드를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 노래가 바로 뭐냐면은 짜증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어.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라. 그래서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내어서 무엇하나. 인생 일장 춘몽인데 아니나 놀지는 못하니. 기가 막힌 이 한 줄이 21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노래를 해준 겁니다.
설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즐겁고 재밌게 살자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제가 직접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는 국립국악원에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 꽹과리는 국립국악원 앞에서 샀기 때문에 소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좋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뒷부분에 니난 어딜 내리야 이거는 다 같이 하셔야 1년 내내 재밌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얼씨구 헤이! 짜증을 내어서 못하나 성화를 내어서 못하나 인생이 짱 춘몽인데 아니 난 어디는 가지 다같이 니는 웬일이야 얼싸 좋다 얼씨구 좋아 벌나 피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또 하려합니다. 제가 전에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나라에 이렇게 시집 오셔가지고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무서워요. 우리 남편 무서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안 웃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도 해봤고요.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제 책을 팔아서 그 나온 인쇄를 가지고 또 도움을 드리기도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분들에게 웃음을 드린다는 게 참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아라.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언어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50% 60% 정도가 욕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말이 짧아졌죠. 저는 이 경제가 살려면은요 말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 많은 그 식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세요 그래요. 안녕이가 어디 가셔버렸어요. 안녕이가 사라지고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그 다음에 또 오세요. 옛날에는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습관적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가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다시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거, 긍정적인 언어를 쓴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짜증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인생 일장 춘몽인데, 지금 어르신들에게 제가 강의하다가 여쭤봅니다. 아이고, 어르신은 언제 이렇게 나이 잡숴버렸어요? 이렇게. 내가 묻고 싶어서 묵었간디. 밥은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는데, 나이는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르대. 어쩔 수 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보니, 인생 일장 춘몽이요. 왜 웃고 살아야 하느냐면요 우리 삶이 짧다는 이야기예요. 응? 인간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천 흑이로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예. 방금 이 노래는 회장님께 바친 노래였습니다. 예.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제정신으로 사는 게 단 40도 못 사는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상천의 흙이로구나.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이 제일 후회하는 것들이 3가지가 있다고 하죠.
좀 더 사랑하고 살 걸, 좀 더 나누고 살 걸, 좀 더 웃고 살 걸. 그래서 이 웃음이라는 것이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산업이 되기 시작을 했고, 웃음이 돈이 되기 시작을 했고, 웃음이 사람의 의식을 바꾸기 시작을 했고, 웃음이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된 것이 바로 이 웃음이라는 겁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제가 물건을 개발하지 않았는데, 저는 특허도 없는데 수많은 상들을 주었고, 또 많은 언론에서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달라고, 또 방송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웃음을 좀 주십시오 하고 수많은 방송에서 웃음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웃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연예인이 또 나와도 또 갖고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서도 기업에서도 웃음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병원에서도 이제는요,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웬만한 큰 병원은 다 웃음 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불과 제가 2006년도 이 자리에 섰을 때만 해도 웃음이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어색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웃어야지 하는 이 웃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돈이 되고 산업이 된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웃음 자판기가 나왔다니까요. 영국에서. 그래서 백화점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웃음 자판기 앞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눌러가지고 그 아이스크림 화면 앞에다 놓고 10초만 웃으면 아이스크림이 공짜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쇼핑을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몰래카메라를 찍어봤더니 30분 만에 줄이 한 200m가 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 그 자판기 앞에서 박수를 치고 웃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아이스크림은 소비자는 공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스크림을 누군가는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아이스크림을 누가 공급을 해줄까요? 누구의 돈으로? 백화점? 소비자? 여기에 마케팅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웃는데 그 화면 밑으로 광고가 지나갑니다. 사람의 뇌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예능 프로그램 앞뒤로 나오는 광고가 제일 광고료가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는요, 즐겁고 재미있는 어떤 상상, 그 상황에서 본 그 장면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좋은 제품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음료 매장에 들어가는 그 고객이 박수를 치고 웃을 때 나오는 밑에 10초 동안의 그 광고를 보면서 즐겁게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음료수 자판대, 그 가판대에 보니까 방금 내가 봤던 우유가 있는 거예요. 10개 우유 중에서 이 우유를 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유가 제일 잘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값은 광고주가 부담을 하고 고객은 많이 웃고 백화점은 매출을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응용을 해서 학생들에게 웃음으로 학점을 줍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웃어가지고 학점을 따는 학교를 만든 거죠. 중간고사 30초 웃기, 기말고사 1분 웃기, 이게 시험이에요. 4명이 나와가지고 준비 시작 스톱워치 가면은 4명이 하고 웃으면 제가 봤다가 너는 A, 너는 C, 너는 B, 너는 B 플러스 이렇게 줍니다. 이게 황당한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학생들을 바꿔버립니다. 여기에는 3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평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크게 웃자, 길게 웃자, 온몸으로 웃자. 이게 평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A를 받는 학생은 거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완전히 웃음에 빠져가지고 온몸으로 자기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A를 줍니다. B는 눈은 웃지 않습니다. 먹고 살라는 의지로 그냥 웃습니다. 소리만 큽니다. 이거는 B를 줍니다. 근데
목소리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너무 안에서 노는 겁니다. 이거 씹었습니다. 정확히 나옵니다. 레포트는 뭘로 주느냐?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혼자 앞에서 호호호 이렇게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찍고 마지막에 무도경호학과 김영식입니다. 여기까지 딱 찍고 약 30초 분량의 내용을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건당 1점을 줍니다. 자, 2명 이상이 들어갔다 2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했다. 아버지나 어머니 가족과 함께 하면 트리플 3점의 점수를 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가족과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식하고 같이 웃었던 그 아버지가, 명퇴를 하고 집에만 있던 아버지가 아들의 그 웃음을 보고 아들과 같이 이렇게 웃고 나서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시 옷을 입고 직장을 찾아 떠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딸이, 엄마, 나 숙제해야 되는데 엄마랑 같이 웃어봅시다.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카메라 앞에서 막 웃다가 어머니가 오해를 합니다. 딸아, 고맙다. 나에게 웃음을 줘서 고맙다. 내가 꼭 병을 이겨내고 우리 정말 웃으면서 살자고 둘이 껴안고 숙제가 아니어도 매주 어머니한테 가서 딸은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전혀 안면 인식이 안 되는 얼굴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도, 앞이 보이지 않는 학생도 웃음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서 교수님 기분이 좋아요. 교수님 행복해요. 제가 시각장애인 우리 장애우들한테 가서 강의를 할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저는 매일매일 행복했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더 행복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청년도 매일매일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매일 불행하다고 할까? 웃음은 사람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웃음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놔버렸을 때도 웃음은 그 사람의 생명줄을 다시 잡게 했고, 암이라는 무서운 병과 투병하던 수많은 환우들도 그 한 번의 웃음을 통해서 그래, 내가 환자인 것을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 웃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따뜻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는다는 것은 차가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면은요, 그 가정은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회사에 오너께서 웃지 않는다면 이미 회사는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회사는 발전보다는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직원들과 야유에 가가지고 제발 이런 사진 찍지 마십시오.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런 사진 찍지 마세요. 나가자 싸우자 죽자 이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죠. 행복이 활짝 하고 이렇게 활짝 웃는 사진을 찍어서 회사 가운데에 로비에 걸어 두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웃는 회사를 만들자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가장 밝은 모습에 웃는 모습의 사진을 꼭 걸어 두십시오. 그래야 회사가 삽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많은 질병이 있지만 대한민국,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사망률 1위는 뭡니까? 암입니다. 2위는 뇌혈관계 질환입니다. 3위는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4위는 놀랍게도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자살이라는 병입니다. 근데 이 자살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 한 번만 바꾸면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살, 살자. 마음 한 번만 바꾸면 살 수 있는데 못 바꾸고 우리 삶을 마감을 하는 게
2014년, 2015년 서울특별시 통계를 보면 20대와 30대 사망률의 1위는 뭐냐면은 자살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은 자살의 공화국이 바로 우리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질이 다 급해서 그런 겁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질이 급하냐? 재미없으면 칵 죽어버려요, 그냥. 그 자살한 사람한테 물어봤어. 아니,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대. 인생이 재미없으면 칵 뒤로 죽어. 강의 재미없으면 앞으로 죽어. 제가 강의 재미없이 해주면 5분에 1명씩 돌아가십니다. 각 테이블에 3명씩 돌아가셔요. 응? 근데 신기하게도 또 강의 끝나기 5분 전에 반드시 살아나. 쉬는 시간엔 더 잘 돌아다녀. 그리고 또 시작하면 5분 안에 죽어버려요. 이게 뭐냐? 바로 재미예요, 재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유전자 속에는요, 신명과 흥이라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신명과 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게 다 만들어내버리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를, 여러분의 가정을 좀 더 신명나고 좀 더 흥이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저는 저희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4년 동안 공부를 해서 뭐 하려고 공부하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게 학교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수업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운동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이 웃게 합니다. 인생에 득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한 학기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항상 외치게 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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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게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하던 그 학생들도 한 학기 정도가 지나면 거울을 보면서 자신 있게 자기 이름을 외치면서 웃는 겁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부끄러웠고, 처음에는 내가 괜히 이 과정에 들어왔구나 하는 후회도 했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직접 같이 계속 웃어주시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실제로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가슴의 안쪽에 달려 있어서 내가 먼저 그 손잡이를 열고 나가야 세상이 여러분 가슴으로 들어온다. 남이 열고 들어올 수가 없단다. 그러니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 가슴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해 웃어라. 그러면 세상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웃음을 줄 것이다.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자꾸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많은 리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당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는 것. 바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 호남을 살리는 일, 더 크게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모든 문은요, 고통의 문이 아닙니다. 행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고 가시는 모든 문 앞에서 딱 3초만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 번호키를 누르기 전에, 그 문의 손잡이를 잡기 전에 입꼬리 눈꼬리를 가깝게 하는 연습을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많은 리더들을 저는 만납니다. 거의 10초 안에 결정이 나더라고요. 아,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어떤 기업을 가서 강의를 할 때 연단에 올라가면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를 듣고 현재 이 회사의 재무 상태까지도 정확히는 저는 모르지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는 회사는 박수 소리 큽니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은 박수 소리가 크고, 성공하는 조직은 함성 소리가 크고, 행복한 조직은 웃음 소리가 큰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가능하냐? 연습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웃음을 운동처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건 자꾸 연습하는 거죠. 같이 해보실까요? 웃음은 운동이다. 행복은 연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쉽게 우리 가까이에 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나도 웃고 싶어요. 상황이 안 된다니까, 상황이. 예, 이건 뭡니까? 때문에입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못 웃는다고 남의 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았어도 잘 놀았습니다. 예? 못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땅이 다 내 것이요. 예? 자치기 하나만 잘해버려도 산도 내 것으로 사버려. 네, 우리 마음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 여러분들께 마음이 웃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 웃기. 여러분, 몸무게가 무겁습니까? 마음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몸무게는 100근이에요. 마음의 무게는 1000근, 만근이라. 1000만근이네요. 마음의 무게가 훨씬 무거운 거죠.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자살, 이거요, 전부 마음과 관련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도 열로 치료하잖아요. 항암 치료도 열로 하는 거예요. 뇌혈관계 질환, 압력소 뚜껑이 닫혀가지고 생기는 병입니다. 피 하고 열려야 되는데 이놈이 닫히고 있으니 뻥 터져버리는 거죠. 심혈관계 질환, 스트레스 아닙니까? 자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웃을 소자라는 한자를 보면 대죽자에 허리 구부릴 여자입니다. 대가 허리 구부릴 때, 대가 쪼개질 때 나는 소리, 픽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 이게 웃음소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조화스러운 것들을 밖으로 꺼내내는 것, 웃음, 위로 쉬는 숨을 의도적으로라도 많이 쉬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노래하는 가수가 제일 오래 삽니다. 연기하는 연기자가 제일 빨리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악을 하고 두드리고 내뱉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운전하시고 가시다가도 빨간 신호등 걸리면 파란 신호등 걸릴 때까지 눈을 가리고 하고 신나게 웃으세요. 그리고 신호등 바뀌면 그냥 가세요. 그럼 하루에 10번도 더 웃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공원에 가시면서 휴대폰 귀에다 대고 제자리에서 10초 웃으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최고라고 합니다. 아이고, 좋은 일 있으시네요. 근데 휴대폰 안 대고 계속 걸어가면서 웃어보세요. 앰뷸런스가 오십니다. 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자신한테 달려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마음이 웃는 데는 무엇이 최고냐? 첫 번째는 바로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죠. 다 같이 보실까요? 칭찬하라. 누가 누구를 칭찬하느냐? 남이 나를 칭찬하느냐? 내가 나를 칭찬하느냐를 봤더니요, 사실은 남이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증명을 해냈습니다. 문제를 푸는 실험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남에게 칭찬을 받은 친구들이 더 먼저 문제를 잘 풀더라는 건데, 근데 어느 정도 그 칭찬의 정도가 넘어가니까 문제를 안 풀어버리더라는 거죠. 칭찬에 익숙해지면 칭찬받을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셀프 칭찬법을 한 그 그룹은 어려운 환경에 왔을 때 훨씬 더 강하게 그 문제에 접근을 하더라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너가 되면, 여러분처럼 리더가 되면 남한테 가서 자기 어려운 속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은행에서 오신 지점장님들도 계시는데, 은행 지점장님 만나가지고 와, 우리 회사가 다음 주에는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말 계속 해놓고 대출 좀 해주시오. 한번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내일 모레 넘어가더라도 계속 웃는 거야. 따네 우리 지점장님 덕분에 내가 잘 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막 신나게 놀아. 나는 이렇게 매일 이렇게 신나요? 자동으로 혹시 안 필요하세요? 하고 옵니다. 자기 스스로 나를 믿고 칭찬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프 칭찬법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죠. 말로 가능하더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자주 나에게 말을 해달라. 여러분 성경 말씀 보더라도 나왔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 뭐냐면 에너지라는 겁니다. 말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많이 들은 그 물은 육각수로 바뀌지만 부정적인 언어를 들은 그 물은 육각수가 다 깨져버려 썩은 물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 세포를 어떻게 싱싱하고 건강한 세포를 만들 거냐는 얼마만큼 건강하고 싱싱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루에 3번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셀프 칭찬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요. 자, 눈꼬리 입꼬리 가깝게 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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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도 쪽팔려요. 여러분이 저를 계속 언제까지 하려고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이게 먹고 사는 비결입니다. 예. 사실 저는 뭐 처음 만난 분들 앞에서도 무대에 올라가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웃음 박사 김영식입니다. 박수 나올 때까지 웃어버려 그냥. 네. 이 세상 밖에 나가면 나는 웃고 돈 버는데 이 추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추위에 떨면서 한 푼이라도 벌려고 할까? 이 웃음의 가치는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나라를 잃은 서러운 민족에게 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은 서러운 민족이지만 서러운 얼굴을 하고 다니면 또 서러운 일이 생기니까 웃으세요. 빙그레 방그레 번그레 마을 앞에다가 그 깃대를 세워놓고 그 길을 지나갈 때는 항상 웃으세요. 그럼 우리에게 웃을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칭찬의 힘입니다. 나 자신에게 가장 칭찬하는 것은 나한테 웃어주는 겁니다. 영식아 나는 네가 좋아. 영식아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자꾸 해주는 겁니다. 이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습니다. 선생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저 웃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에 저는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Yes! Yes, yes. 21일 동안만 이렇게 외치고 다니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루는 나에게 감사와 웃음을 선물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금이라는 시간, present라는 이 단어는 현재라는 단어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선물입니다. 오늘을 맞이한 우리는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같은 회원님이 앞주에도 나오고 이번 주에도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건강하시니까. 이 양반 병원에 입원했다면 또 병문안 가야 되잖아요. 또 돈 들잖아요. 근데
건강하시니까 감사하죠. 감사하다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어때요? 씩 웃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힘이죠.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는 웃음의 씨앗이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 기가 막힌 노래 있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자그라자가 잔짠. 여기까지. 가수도 아침에 노래 부르는 게 제일 힘들어. 웃음 박사니까 가능한 것이요. 왜? 틀려도 돼. 웃으면 되지. 감사는 웃음의 씨앗이다. 저는 정말 이 감사로 제 자신을 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살아온 어떤 어린 시절에 제 인생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었죠. 14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20살에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25살에 형을 잃었습니다. 제 가족은 다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에는 한 번도 고마운 일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교직 생활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숙직 쓰는 날 학교가 불이 났습니다. 불난 그 학교에서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 해결하고 나니까 교통사고 났습니다. 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살려줬더니 그 도둑이 또 거꾸로 저를 고소를 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감옥에도 갔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만만치 않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초긍정의 자세로 그걸 이겨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무술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무도경호학과 교수도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저에게는 어려웠기 때문에 가능했고, 여동생을 잃고 나서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ROTC를 받고 특수부대의 장교가 됐습니다. 거기서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낙하산 사고를 겪고 나서 감사를 배우게 됐습니다. 두 다리가 땅에 닿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다리가 다치고 피가 났지만 감사했습니다. 우리 엄마 보러 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슴에 쌓인 한이 너무 커서 26살에 판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내 가슴에 한을 풀기 위해서 시작한 판소리가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는 신명을 주고 흥을 주고 수많은 봉사활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흘렸던 눈물이 다 마르고 나니 허허 이것이 인생이구나 헛 웃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배웠던 즐거움과 내 아픔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시작을 하니 지금의 대한민국 웃음 박사가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은요, 신이 저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크게 쓸 놈들은 반드시 강한 자극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넘고 나니까 어때요? 아, 신이 나에게 대한민국 웃음 박사 되라고 이 많은 어려움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힘이 바로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더 강하게 또 한 번 더 사랑하라고 그런 기회를 저는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힘이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내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하는 리더가 되시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 나를 잘못되게 한 사람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용서 안 하니까 죽는 건 내가 죽어요. 우리 조용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기가 막힌 노래가 있습니다. 너를 용서하느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너를 용서 안 하면 내가 괴로워.
내 돈 5억 띄어먹고 도망간 놈 얼마나 밉습니까? 그냥 밤에 자다가도 눈이 벌떡벌떡 떠지고 그냥 죽이고 싶고 그런데요. 매일매일 잠 못 자고 그놈을 내가 그냥 아이고 속상해 하다가 내가 죽어요.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용서해라. 오히려 그 사람 잘 되라고 매일 아침에 교회 나가고 성당 나가서 빌어. 그 나쁜 놈 잘 되게 해주십시오. 어쨌든지 대박 나게 해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대박이 나가지고 내 돈 반이라도 갚을 거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밉더라도 그 사람이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는 나를,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버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서 웃어서 버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웃어서 버려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자기 사랑법이다. 네, 같이 해보실까요? 웃어 버려라. 여러분이 마음 안에 불편한 사람을 갖고 있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좁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집니다. 내 마음은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던지세요. 너나 가져라. 나는 안 가질란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슴은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면 그게 훨씬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가지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칭찬하라, 감사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최고의 소통은 자기 마음과 소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소통을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눈을 맞춰주셨고 그리고 호응을 해주셨고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얼씨구 그렇지 잘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소통의 최고의 방법이 바로 이 세 가지, 감정을 소통하고 감동을 소통하고 감흥을 소통하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사철가의 한 대목 판소리를 들려드리면 제가 이렇게 깃발을 올릴 겁니다. 첫 번째 깃발 올라가면 얼씨구, 두 번째 올라가면 그렇지, 마지막 올라가면 잘한다. 그러면 오늘 강의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강사가 물 먹을 때 박수 한번 쳐주시는 매너.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으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쓸 때 있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올 1년 내내 얼씨구 그렇지 잘한다 신명과 함께 소통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